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굳어지거나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뜸하게 한다거나요. 나는 그저 평소처럼 이야기했을 뿐인데 말이죠. 더 당황스러운 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소중해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젊었을 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7세 김혜숙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동네에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카페에 앉아도 시장에 가도 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입담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본인도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함께하던 친구들이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쁜가 보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혜수가 미안한데 너랑 있으면 좀 피곤해서.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밤을 뒤척였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며칠 밤을 뒤척이면서 지난 모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친구들과 만나면 늘 자기 이야기만 했다는 걸요. 친구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하면, 아, 그거, 나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하면서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던 거죠. 친구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 하면, 나도 무릎 아픈데, 그거 알아? 내가 작년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를 발판 삼아 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였죠. 돌이켜보니 친구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던 게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시작하지만 듣는 태도로 관계를 이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잠깐만 침묵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경청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그 후로 말을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듣고 맞장구만 쳐주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런 질문과 공감만 건네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어렵고 내 이야기를 안 하면 대화가 끝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대화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친구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깊은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라며 마음을 터놓더랍니다. 김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원했던 건 조언이나 비슷한 경험담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었다는 거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어졌던 친구들이 하나둘 다시 연락을 해온 겁니다. 혜수가 요즘 뭐 해? 오랜만에 차 한잔 할까? 한 친구는 이렇게까지 말했답니다.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누군가와 나눈 대화에서 내가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말했는지요. 듣는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요? 아이고, 허리야. 오늘도 날씨가 왜 이래?
이런 말들 무심코 내뱉게 되죠.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지치게 만든다는 거 아시나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1살 정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항상 하소연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다리도 아프고 뉴스만 봐도 기분이 나빠. 물가는 또 왜 이렇게 올랐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정 할머니 본인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느낀 대로 말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할 때마다 힘든 얘기만 하시니까 전화 받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딸한테 부담을 주고 있었다니요. 그제야 주변을 돌아보니 친구들도 자기와 통화할 때 금방 끊으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피하더랍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자기 옆자리는 피해서 앉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앗아가는 거죠. 마치 감기가 옮듯이 부정적인 감정도 옮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소연을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정 할머니는 이 사실을 깨닫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누구를 만나도 불평이 먼저 튀어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감정 일기를 쓰기로 한 거죠. 노트를 한 권 사서 매일 저녁 2가지만 적었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 기분 나빴던 일 하나. 처음엔 감사한 일을 찾는 게 어려웠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에 뭘 감사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잘 말랐다. 시장에서 과일 값을 깎아줬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이런 작은 일들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노트에 다 쏟아내고 나니까 다음날 사람들한테 굳이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노트가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감사한 일을 찾다 보니 하루를 돌아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전화할 때 예전보다 편해요. 친구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명자야,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환해졌네. 정 할머니는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말투도 자연스럽게 바뀐 겁니다. 이제 정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날씨가 흐려도 몸이 좀 불편해도 일단 긍정적인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루가 달라지더랍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하루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불평을 한 번이라도 줄여보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노트에 적고 사람들한테는 밝은 이야기부터 꺼내보세요. 말은 감정의 그릇입니다. 내가 담은 걸 상대가 마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 잔을 건네보세요. 당신 곁의 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네. 한마디 칭찬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들한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 아시나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66세 조정민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늘 칭찬에 목말랐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한마디만 해줘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없으면 괜히 서운하고 괜히 심술이 났죠. 어느 날은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갖다 줬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했어요. 조 씨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맛있겠다는 말이라도 해주지 그런데 며느리는 그냥 냉장고에 넣더랍니다. 집에 돌아온 조 씨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뭐하러 만들어 갔나 싶더라고요.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와이프랑 둘이 다 먹었어요. 그제야 조 씨는 기분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나는 칭찬을 들어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 이게 정상인가? 그날 밤 조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확인받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했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은 언제나 불안정하다고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 씨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거는 거였죠. 처음엔 쑥스러웠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혼자 말하는 게 어색했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처음 며칠은 말만 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칭찬을 못 들어도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조 씨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줄 때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칭찬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주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니까요. 며느리도 그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요즘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뭔가 제가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그냥 좋아요. 조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압박을 줬던 거죠. 칭찬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을요. 이제 조 씨는 남한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한테 좋은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달라집니다.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 오늘부터 시작해보시죠. 여러분,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된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화를 내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 말이죠. 나는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전북 익산에 사는 70살 남기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 씨는 결혼 생활 40년 차 베테랑입니다. 인생 경험도 많고 세상 이치도 많이 안다고 자부했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와이프랑 좀 안 좋아요. 남 씨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툰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 부부싸움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혼 생활 40년 해봤는데 말이야. 남자는 원래 이런 거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남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우리 때는 이런 걸로 싸우지도 않았어. 그냥 한쪽이 참으면 되는 거야. 아들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너도 좀 양보해. 와이프 비위 맞춰주면 되잖아.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랍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부터는 부르지 않으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내가 뭘 잘못했냐? 너희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답정 너세요. 답은 정해놓고 너는 이래야 한다는 식이잖아요. 저희가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니까 와이프가 기분 나빠한 거예요. 남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자기는 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어르신, 상대가 조언을 원하지 않을 때 하는 충고는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언 피로라고 불러요. 가장 현명한 태도는 딱 한 문장이에요.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남 씨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그날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너희가 물어볼 때만 말할게.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아버님 마음은 알아요. 다만 저희도 스스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후로 남 씨는 말을 참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고민을 이야기해도 바로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해줄까? 아니면 그냥 들어만 줄까? 그러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당장 답을 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40년 인생 경험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려니 답답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들이 혼자 말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더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럴 때 남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말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조언이 정말 상대가 원하는 건지요? 아니면 내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건지요? 오늘부터는 말하기 전에 먼저 허락을 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한 농담이 누군가한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던 시절과는 다른 기준이 생긴 거죠. 강릉에 사는 73살 윤선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할머니는 손주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손주가 방학 때 놀러 오면 온종일 웃음꽃이 피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손주 요즘 살 좀 올랐네. 햄버거 좀 줄여야겠다. 농담처럼 정겹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 얼굴이 확 굳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세게 들렸어요. 윤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싶었죠. 그냥 살 좀 쪘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상처받았어요. 요즘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던 겁니다. 며느리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외모에 대한 말을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농담이라도 상처가 돼요. 윤 할머니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우리 때는 살쪘다고 하면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니 자기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좀 살쪄야 복스럽지.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참았을 뿐이었죠. 다음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도 비슷한 경험이 있더랍니다. 나도 손주한테 공부는 잘하냐고 물었다가 혼났어. 요즘 애들은 성적 얘기도 스트레스래. 윤 할머니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 싶었죠. 복지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어르신, 세상이 변했어요. 예전엔 정으로 들리던 말이 지금은 무례로 들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무의식적 공격 언어라고 설명합니다.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죠.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이미 무례가 된 겁니다. 윤 할머니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내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요. 먼저 손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미안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몰랐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손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그런 말 들으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요. 윤 할머니는 손주 목소리에서 진짜 상처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윤 할머니는 말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들어도 기분 좋을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손주한테 외모 얘기 대신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며느리한테도 살 빠졌네 같은 말 대신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 이렇게 말했죠. 신기하게도 가족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주말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랍니다. 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말의 온도를 낮추면 관계의 온도는 올라간다는 걸요. 사실 우리 세대는 정 많고 솔직한 게 미덕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진심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진심도 중요하지만 표현 방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랑이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릴지요? 내가 들어도 기분 좋을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한때는 누군가에게 피곤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깨닫고 바꾸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관계는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듣는 연습, 긍정적인 말하기, 스스로 인정하기, 기다려주기, 그리고 따뜻한 말로 표현하기를 말이죠.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주변이 달라질 겁니다.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담지에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